불가능합니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 미사일 전문가가 단언했습니다. 600발의 미사일이 캄보디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중국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미사일을 막은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아니었죠.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이 사건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천웨이린입니다. 베이징에서 26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중국 국방부 자문위원이었죠. 저는 한국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둘째, 한국 기술이 어떻게 세계 전쟁 공식을 바꿨는가? 셋째, 앞으로 10년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5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중국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진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새벽 3시. 캄보디아와 중국 국경. 윈난성과 맞닿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큰 폭발이 아니었지만 치명적이었죠. 중국군 초소 3곳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초소에 있던 중국군 병사 17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새벽 5시 베이징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국경 초소 공격당함. 병사 17명 사망. 중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죠. 누가 감히 중국군을 공격합니까?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로켓포 파편이었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제 로켓포입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을 공격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죠. 캄보디아의 도발을 규탄한다.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푸놈펜 정부는 급히 해명했죠. 중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호 관계입니다. 오해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중국 CCTV가 움직였습니다. 폭발 현장 사진을 공개했죠. 캄보디아제 로켓포 파편.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발. 중국군 17명 희생. 용서할 수 없는 공격. 중국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 수천 명이 모였죠. 보복하라. 캄보디아를 응징하라.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상하이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광저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SNS는 더 심했습니다. 캄보디아 따위가 감히. 전쟁이다. 군대를 보내라. 중국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권이 약해 보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할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약했나? 병사 17명이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나? 하지만 전쟁을 하자니 부담이 컸습니다. 캄보디아는 작은 나라지만 전쟁은 전쟁입니다.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죠. 유엔이 제재할 수도 있고요. 중국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72시간 안에 끝내기로 한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 선언했죠. 응징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미사일만 쏘고 땅은 밟지 않습니다. 병사는 죽이지 않고 시설만 부숩니다.
공군 기지를 파괴합니다. 군사시설을 무력화합니다. 72시간 후 캄보디아가 사과하면 끝입니다. 깔끔하죠? 전쟁도 아니고 침략도 아닙니다. 그저 응징일 뿐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베이징 국방부 지하작전실 중국군 참모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캄보디아 지도가 떴죠.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작전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합니다. 공군기지, 군사시설, 지휘본부. 이 세 가지만 무력화하면 됩니다.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보부 책임자가 일어섰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죠. 캄보디아 공군 전력을 보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전투기 구형 미그기 12대, 헬기 수송용 헬기 8대, 방공 미사일 없음, 대공포 구형 대공포 약 20문. 이게 전부입니까? 예. 이게 캄보디아 공군의 전부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이 정도면 1시간이면 되겠군요. 미사일 10발이면 충분합니다. 참모총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작전 계획이 나타났죠. 1일차 미사일 100발로 캄보디아 공군 기지 파괴. 2일차 미사일 200발로 군사시설 타격. 3일차 미사일 100발 정부 시설 위. 총 400발. 중국은 600발을 준비했습니다. 여유분까지 포함한 거죠. 설마 400발이 다 빗나가겠습니까?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죠.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을 몰랐으니까요. 참모총장이 설명했습니다. 둥펑-12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거리 2000km. 정밀 타격 능력. 시리아에서 검증됐고 이라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실패 확률은 5% 미만입니다. 400발 중 몇 발이나 빗나갈까요? 최대 20발 정도입니다. 나머지 380발은 전부 명중합니다. 회의실이 만족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정보 분석관이었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하십시오. 캄보디아가 우리 미사일을 막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캄보디아가 뭘로 막습니까? 대공포로? 방공 미사일도 없는데요. 젊은 분석관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보고서입니다. 캄보디아에 외국 기술자들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쪽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리 편입니다. 그럼 일본? 일본은 캄보디아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참모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한국입니까? 젊은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K-팝이나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방공 미사일을요? 검증이나 됐습니까? 실전에서 써본 적이라도 있나요? 젊은 분석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증된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참모총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사 한국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미사일은 검증됐습니다.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실제 전쟁에서 증명됐죠. 한국은요? 카탈로그 숫자일 뿐입니다.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72시간 작전 승인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중국은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버틸 수 없을 거라고요.
400발의 미사일이면 충분하다고요. 72시간이면 끝날 거라고요. 하지만 중국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준비해온 것을 2024년 12월 21일 새벽 5시 중국 윈난성 쿤밍 미사일 기지 거대한 발사대 슌게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둥펑 -12 중거리 미사일. 중국의 자랑이었죠. 시리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맞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발사 통제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푸놈펜 공군 기지.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기술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3, 2, 1. 발사. 첫 번째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치솟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2분 간격으로 미사일이 계속 날아갔습니다. 총 50발이 날아갔습니다. 지휘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도착까지 12분. 작전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지켜봤죠. 슌게의 빨간 점이 캄보디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지휘관님, 이상 신호입니다. 뭐가 이상한가? 미사일 신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스크린을 보십시오. 슌게의 빨간 점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기술자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들겼죠. 레이더 오작동입니까? 아닙니다. 백업 시스템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럼 미사일이 고장났다는 겁니까? 50발이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빨간 점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빨간 점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텅 비었습니다. 작전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50발의 미사일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뭘 쐈습니까? 레이더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허공에서 저절로 사라졌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격추된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무기와도 다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국 지휘관입니다. 50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국 최고의 무기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발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적이 뭘 쐈는지도 모릅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겁니다. 지휘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쏩니다. 이번엔 100발입니다. 참모가 말렸습니다. 지휘관님,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석이 먼저. 닥치십시오. 50발이 운 나빴을 뿐입니다. 100발은 못 막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100발. 미사일들이 하늘로 치솟았죠. 이번에도 같은 목표. 푸놈펜 공군 기지. 12분 후.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100개의 빨간 점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죠. 8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단 한 발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실에 절망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불가능한데. 지휘관이 주저앉았습니다. 150발의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바로 그때 젊은 정보 분석관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캄보디아가 3개월 전 도입한 무기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낯선 미사일 발사대였죠. 이게 뭡니까? 청궁 21입니다. 청궁?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한국제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예.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방공 미사일을 3주 전 위성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사진이 떴습니다. 푸놈펜 외곽. 6기의 발사대가 보였죠. 6기로 150발을 막았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은 합니다. 만약 동시 교전 능력이 있다면 동시 교전, 하나의 발사대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요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정보 분석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가능하고요. 그럼 한국은 미국 기술을 베낀 겁니까? 아닙니다.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더 앞섭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앞섭니까? 패트리어트는 동시 교전 6개 목표. 천궁 21은 16개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격추율입니다. 패트리어트는 80%, 천궁 21은 99%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으니까요. 하지만 150발의 미사일이 증명했습니다. 그 숫자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600발을 전부 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분석관이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594발이 격추됩니다. 나머지 6발은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6발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완벽한 계획. 72시간 작전. 400발이면 충분하다던 자신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600발을 전부 쐈을까요? 아니면 멈췄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중국은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숨긴 겁니다. 2024년 12월 21일 오후 3시 베이징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위급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참모총장이 일어섰습니다. 15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부 격추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미사일을 막았습니까? 한국제 방공 미사일로 확인됩니다. 한국?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산이 없습니다. 600발을 전부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군이 지는 겁니다. 캄보디아한테. 아니, 정확히는 한국 무기한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상군을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모르게 하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3단계 계획이었죠. 1단계 국내 언론 통제. 오후 4시. 중국 선전부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통보했죠.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마십시오. 캄보디아 관련 뉴스를 자제하십시오. 위반 시 영업 정지 조치합니다. 중국 CCTV는 침묵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떠들던 채널이 조용해졌죠. 신화통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구시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2단계 인터넷 검열. 오후 5시. 중국 사이버 보안국이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어를 차단했죠. 미사일 캄보디아 격추, 한국 무기 단어들을 차단했습니다. SNS도 검열됐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글들이 삭제됐죠. 캄보디아에 미사일 쐈다던데.
삭제. 150발 전부 격추됐대 삭제. 한국 무기가 막았대 삭제. 몇 시간 만에 인터넷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3단계 캄보디아 협상 오후 8시. 중국 외교부 차관이 푸놈펜으로 날아갔습니다. 긴급 전용기였죠. 캄보디아 총리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총리 관저. 기자도 없었고 참모도 최소한만 동석했습니다. 중국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을 비밀로 합시다. 캄보디아 총리가 되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이겼는데요. 당신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이 이긴 겁니다. 당신들은 그저 고객일 뿐이죠. 캄보디아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중국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영웅이 됩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할 겁니다. 한국만 이득입니다. 당신들은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 말이 맞았으니까요. 대신 우리가 제안합니다. 뭡니까? 국경 초소 폭발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조사를 중단합니다.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도 중단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마십시오. 캄보디아 총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댐 건설 중단. 그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전쟁을 원한 게 아니었죠. 그저 댐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하신 겁니까? 예. 하지만 한국에는 알려야 합니다. 그들의 무기를 썼으니까요. 중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괜찮습니다. 한국도 조용히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중국과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백기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중국이 졌다는 사실을, 한국이 이겼다는 사실도 중국은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죠.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쿤밍 미사일 기지 병사들, 베이징 국방부 참모들, 정보부 분석관들, 모두 합치면 수백 명이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말은 퍼집니다. 12월 말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뭔데요? 중국이 미사일을 쐈대요. 그래서요? 전부 격추됐대요. 말도 안 돼요. 중국이 캄보디아한테 한국 무기 때문이래요. 한국? K-팝 나라요? 농담 아닙니다. 확인된 정보예요. 소문은 중국을 넘어 퍼졌습니다. 1월 초 태국 방콕의 군사연구소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사건 들었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됐잖아요. 아닙니다.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정보부가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천궁 21을 직접 봤습니다. 6기가 배치돼 있더래요. 정말입니까? 예. 그리고요. 작동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12월 21일 150발 요격.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2월 베트남 하노이 국방부.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캄보디아 군부 소식통이 확인해줬습니다. 3월 필리핀 마닐라.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소문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각국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방콕 국방부. 구매 담당관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 21, 중국 미사일 150발 격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천궁 21을 사야 합니다. 얼마입니까? 한 개 포대에 3억 달러입니다. 비싸군요. 하지만 중국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태국 국방부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필리핀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이었으니까요. 중국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천궁 21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필리핀도 한국에 주문했습니다. 베트남은 더 급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사건을 봤습니까? 한국 무기가 중국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베트남까지 계약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연 170억 달러. 2025년 상반기. 한국 방산 수출 310억 달러. 단 6개월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중 천궁 21 계약이 70억 달러였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거죠. 베이징 국방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7개국이 한국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를 막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키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캄보디아 사건이 홍보가 됐습니다. 최고의 광고였죠. 그것도 공짜로.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중국은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 펜타곤. 미 국방부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방공 미사일, 중국 미사일 격추율 99%. 검증됐습니까? 캄보디아 실전 데이터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는 8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살 겁니까? 이미 사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미국 무기 시장을 빼앗는 건 달랐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러시아 국방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쓴 둥펑 12, 우리 기술 기반입니다. 그게 한국 무기한테 졌다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150발 발사, 150발 격추, 100% 격추율. 러시아제 미사일이 완패한 겁니다. 우리 S-400은 어떻습니까? 한국 천궁 21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을까요? 미국도 러시아도 못 만든 99% 격추율. 비밀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걸프전.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미국 패트리어트가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사일이 뚫고 들어왔죠. 한국 전문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었으니까요. 북한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팔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못 줍니다. 완제품만 사세요.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1995년 한국형 방공 미사일 개발 시작. 이름은 천궁 프로젝트.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10번 중 3번만 성공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기술을 안 줍니다. 러시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2000년대 초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동시 교전 기술 개발 성공.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목표를 추적합니다. 하나의 발사대로 여러 미사일을 쏩니다. 2010년 천궁 완성. 성능은 패트리어트와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천궁 21이 완성되었고 이번에는 패트리어트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그것도 3분의 1 가격에. 문제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개발했죠. 시끄럽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다 캄보디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세계가 처음 알았죠. 한국이 이 정도였구나.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한국 방공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습니까? 26년간 분석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얕봤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자동차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 수출하는 나라라고요. 첨단 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뭡니까? 기술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뭡니까? 집념입니다. 집념. 한국은 30년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줘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 사건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수출 순위. 세계 4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입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1위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2030년이면 세계 2위에 오를 겁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중국 국방부 발표. 신형 방공 미사일 개발 착수. 목표 한국 천궁 21을 넘어서기. 예산은 100억 달러. 개발 기간 5년.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5년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이 30년 걸렸는데요. 미국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국방부 발표. 한국과 공동 개발 추진. 경쟁할 수 없으면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자본이 합쳐지면 최강 무기를 만들 수 있죠.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동맹의 힘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천궁 21 성공 이후 한국은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천궁 30.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막는 게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대답합니다. 천궁 21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일까요? 중국이 숨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자신들이 졌다는 사실을. 한국한테 졌다는 사실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군사 관계자들도 다 알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십니다. 영상 처음에 드린 약속 기억하십니까? 3가지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첫째, 왜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한국 무기가 중국 미사일을 99% 막아냈습니다. 중국 주변 7개국이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 방공망으로 포위됐습니다. 둘째, 한국 기술이 어떻게 세계 전쟁 공식을 바꿨는가?
예전 공식은 미사일 많으면 이긴다. 새 공식은 막을 수 있으면 이긴다. 한국이 막는 기술로 전쟁 룰을 바꿨습니다. 셋째, 앞으로 10년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국이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 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무기로 무장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사일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26년간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었고 러시아 기술을 존중했습니다. 미국은 경쟁자였고요.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리고 2024년 12월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더 잘합니다. 3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 거라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한국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30년 걸려도 완성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한국 분들께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이룬 일입니다. 3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들 거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이 무시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10번 실패해도 1,000번째 시도했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10,000번째 일어섰습니다. 30년이 걸려도 완성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합니다. 모두가 비웃어도 계속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증명합니다. 99%의 엄청난 숫자로 그 숫자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눠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함께요.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중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한국이 이룬 기적.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진실을 퍼뜨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립니다. 지금 눌러주십시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